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비, 두산 베어스 역사상 최고의 이루수 안샘, 안경현 선수의 명예조란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 트윈스 신바람 야구의 상징 꾀돌이 류지현 선수의 명예조란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1년 5월 25일에 태어난 류지현 선수는 충암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94년 LG 트윈스에 1차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11시즌 동안 LG 트윈스 유니폼만을 입고 활동하였습니다. 데뷔 시즌 류지현 선수는 3할 5리의 타율에 15홈런과 51도루 그리고 109득점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였습니다. 당연히 신인왕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맹활약을 바탕으로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까지 재패하였고 이른바 신바람 야구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10시즌 연속 2자릿수 도루를 기록하였는데요. 그의 주력과 주루 센스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데뷔 시즌 보여주던 임팩트의 버금가는 성적을 다시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LG 내의 중심은 항상 류지현 선수였습니다. 동시대에 활약한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 역시도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자리에서 1번 타자를 소화한 선수였습니다. 11시즌, 아니 사실상 10시즌밖에 활약하지 못해서 그의 통산 성적은 평범했는데요. 경기수와 안타, 득점, 루타에서 특급 타자의 기준의 50%를 달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삼진보다 볼넷이 많았는데요. 그의 선구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첫 두 시즌을 제외하곤 타석에서 그리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득점 생산력은 평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1시즌간 활동하며 그는 39.65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LG 트윈스 통산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는 데뷔 후 4년간은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이종범 선수와 동시대에 활동한 것이 정말 아쉬울 것 같습니다. 대신 올스타에 8년 연속 선정된 것만 봐도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체감이 되죠? 1994년 LG 트윈스 신바람 야구의 중심이 되어 명활약한 덕에 그 노중 반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에는 2번 발탁되었는데요. 모두 그가 프로에 데뷔하기 전인 1990년에 있었습니다. 데뷔 시즌 류지현 선수는 1번 타자 유격수를 담당하였음에도 전경기 출장에 타석 1위에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면서도 신인왕을 수상할 정도의 성적을 남겼으니 그의 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됩니다. 이때 LG 트윈스의 신바람 3총사 모두 신인왕을 수상해도 될 정도의 성적을 남겼는데요. 한편으로는 그에게 행운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정규 시즌 MVP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그는 1998 플레이오프 MVP에 오르며 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7 시즌에는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되며 자신의 인기를 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그것도 11시즌 동안 활약한 덕에 준수한 통산 성적을 남겼는데요. 아쉽게도 1위에 오른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는 2위에 오른 희생타였는데요. 그가 얼마나 팀을 위해 헌신하고 팀 배팅을 하는 선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비울스탯 순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요.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였으니 이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커리어 대부분을 유격수로 활동한 만큼 유격수 관련 기록들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몇 시즌 더 활약했으면 1위의 이름을 올린 기록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도루를 기록한 유격수 중 한 명은 너무 뻔했지만 다른 한 명이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김재박 선수였습니다. 4위가 오집의 오지환 선수임을 고려하면 LG 트윈스의 주전 유격수는 곧 뛰어난 주루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걸까요? 유격수 기준으로 류지현 선수의 비율스탯은 준수한 편인데요. 2위에 오른 순수 출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워낙 삼진을 안 당하고 볼넷을 잘 고르는 선수였으니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그가 선수 생활하던 1990년대 LG 트윈스는 포스트 시즌 단골팀이었는데요. 당시에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한 덕에 그는 MBC 청룡 LG 트윈스 역사를 통틀어 포스트 시즌 통산 1위에 오른 기록들이 무려 11개나 되었습니다. 일단 타석, 타수, 경기수 1위에 오른 것만 봐도 많이 출장했으니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겠죠? 그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 그리고 LG 트윈스가 암흑기로 들어서기 직전 포스트 시즌에서 류지현 선수는 최다 타석을 기록하며 분전했는데요. 그럼에도 팀의 준우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류지현 선수는 단 한 번도 LG 트윈스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약 15년간 코치 생활을 한 끝에 2021 시즌 전 LG 트윈스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2시즌 후 그는 재계약에 실패하였고 현재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꾀돌이 류지현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몇 번 올랐기에 블랙잉크에선 4점을 받으며 84위에 올랐습니다. 리그에서도 꾸준하게 상위권을 지킨 타자이기에 그레인 그전 73점을 받으며 55위에 올랐습니다.
준수한 통산 성적과 유격수 포지션 프리미엄을 받은 덕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 38점을 받으며 64위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리그에 남긴 임팩트 덕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72.5점을 기록하며 62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36.66을 기록하며 유격수 중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평범한 통산 성적과 명예전당 통계를 고려하면 명예전당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LG 트윈스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신바람역의 중심에 섰던 그의 모습을 고려하면 그의 명예전당행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류지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바람 삼총사의 마지막 선수 서영빈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인생만큼은 이 선수처럼 로또준 이호준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뷔 시즌과 은퇴 시즌의 우승을 기록한 선수 캐넌 김지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5년 10월 2일 태어난 김지현 선수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4년 LG 트윈스와 계약하며 프로 커리어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후 11시즌 동안 LG 트윈스 타선의 한 축으로 활약한 그는 2004 시즌 후 SK 와이번스와 FA 계약을 하며 이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2010 시즌까지 SK 와이번스에서 활약하였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커리어 내내 준수한 비율 스탯을 보여주었는데요. 3할 타율을 넘긴 시즌은 5번에 불과하지만 소포모어 징크스가 찾아온 1995 시즌을 제외하고는 타율이 2할 8푼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규정 타석을 채운 시즌을 기준으로 할 때입니다. 타율 대비 출루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장타력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요. 5할 장타율을 넘긴 시즌은 딱 2번뿐입니다. 커리어 최다 홈런 기록도 21홈런에 불과하며 그가 장타자보다는 중장거리 타자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뷔 첫 해에는 20-20 클럽에 가입하면서 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그의 주력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는 치명적인 부상으로 커리어가 흔들릴 뻔한 적이 많았는데요. 1997 시즌에는 신장염으로 아예 한 시즌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2002 시즌에는 고관절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향후 커리어와 플레이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고관절 부상은 그의 커리어를 끝낼 뻔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는데요. 2002 한국 시리즈 당시 대타러너와 타점을 올리고도 쩔뚝거리면서 1루로 나가던 그의 모습도 이 부상의 여파였습니다. 당시에는 투혼으로 포장되었지만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부상으로 고생한 이력도 있고 말년에는 플래툰이 되면서 기회가 줄어든 탓에 특급 타자의 기준을 넘긴 누적 스탯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상만 없었다면 그도 2000안타, 1000타점, 1000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0경기 출장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만약을 더하자면 잠실야구장이 아닌 문학야구장을 홈으로 좀 더 오래 사용했다면 300홈런도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재현 선수는 빠른 배트 스피드와 거기에서 나오는 빨랫줄 같은 타구로 잘 알려진 선수인데요. 그런 이미지와는 별개로 통산 타율 3할은 아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대신 출루율은 타율보다 1할 이상 높았는데요. 이를 통해 그의 선구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산 득점 생산력은 140.1을 기록하며 그가 뛰어난 선수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40만 넘어도 한 시즌 동안 팀 타선을 이끈 선수라고 평가받는데 커리어 내내 이 정도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타석에서 그의 존재감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통산 승리 기여도는 54.42인데요. 이쯤 되면 확실해집니다. 그가 팀 타선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점이요. 그는 리그를 압도하던 선수는 아니었기에 MVP 수상 경험은 없지만 골든글러브는 3번을 수상했습니다. 외야수로는 2번, 지명타자로는 1번 수상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LG 트윈스에서의 첫 해와 SK 와이번스로 이적한 첫 해에 모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세 팀에서 이 자리는 내 거다라고 무력 시위한 듯한 모습이죠.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실력 덕에 올스타에도 단골이었는데요. 8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데뷔 시즌과 은퇴 시즌에 받은 우승반지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우승반지를 받았는데요. LG 트윈스에서 1개, SK 와이번스에서 3개를 받았습니다. 이 중 2007 한국 시리즈 때는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하며 팀의 창단 첫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가대표에 선발된 적이 없고 리그 1위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정규 시즌에도 좋은 타자였지만 김재현 선수는 가을에 더 좋은 활약을 하는 타자였는데요. 2007 한국 시리즈 MVP뿐만 아니라 1998 준 플레이오프 MVP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5 시즌 그는 재기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실 2004 시즌의 성적과 비교하면 조금 더 향상된 정도이지만 이적하고 나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기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데뷔 시즌, 은퇴 시즌 모두 우승을 기록한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한 기록입니다. 2010 시즌 종료 후 은퇴하겠다는 인터뷰를 남긴 후에 우승과 함께 은퇴를 하는 그의 모습은 말 그대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의 표본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LG 트윈스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만큼 여러 기록들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5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보이죠. LG 트윈스 타자들 중에서 그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율스탯 순위는 조금 더 높았는데요. 빼어난 선구안을 가진 그였던 만큼 통산 출루율에서는 3위에 올랐습니다. 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를 모두 그보다 짧게 활동했음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선구안을 유지한 그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LG 트윈스를 대표하는 두 좌타자 적토마 이병규 선수, 별명택 박용택 선수와 활동 시기는 비슷했지만 전성기와 플레이 스타일은 각자 달랐는데요. 만약 이들의 전성기가 겹쳤다면 KBO 리그 역사에 남을 만큼 무서운 외야진이 완성되었겠죠? SK 와이번스에서의 활동 시기는 그리 길지 않았기에 누적 스탯 순위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대신 비율 스탯에서는 LG 트윈스 시절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산 출루율에서는 1위에 올라 있으며 득점 생산력 역시도 1위에 자리하며 SK 왕조의 핵심 선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만 되면 더 강해지는 선수가 김재현 선수였는데요. 매경기 폭발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한 방을 날릴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LG 트윈스는 포스트 시즌 단골 진출팀이었는데요. 그래서 MBC 청룡 LG 트윈스 포스트 시즌 통산 홈런 1위의 주인공도 바로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1998 포스트 시즌은 그의 동무대였는데요. 이때 그는 MBC 청룡 LG 트윈스 단일 포스트 시즌 홈런, 득점, 안타, 루타에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현대 유니콘스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은퇴 후 김재현 선수는 해설위원으로 잠시 활동하다 한화 이글스 타격코치로 2년간 활동했는데요. 이후로는 국가대표팀 타격코치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면 해설위원으로 팬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친정팀 LG 트윈스의 코치진에 합류하며 팀의 우승을 도와야 하는 특명을 받았는데요. 데뷔 첫 해에도 그랬던 것처럼 코칭 스태프로서 첫 해에도 그는 팀의 우승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커리어에도 오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도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지금 같지 않아서 그도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2020년대 선수였다면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캐넌, 김재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없어서 블랙잉크에선 0점을 받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상위권에 있던 타자였기에 블랙잉크에서는 66점을 받으며 61위에 올랐습니다. 준수한 통산 성적 덕분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51점을 받으며 33위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임팩트로 남겼고 우승 경험도 있었지만 SK 와이번스 시절 3번의 우승 모두 지명타자로 하면서 우승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여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82.5점을 받으며 48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43.61을 기록하며 우익수 중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전당 통계도 평범하고 통산 성적도 평범합니다. LG 트윈스에서 보여준 인기와 SK 와이번스에서 보여준 베테랑의 품격, 그리고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고려하면 명예전당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면 그의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구단의 모자를 쓰게 될지도 큰 고민이었겠지만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시리즈 최연소 승리 및 세이브 기록을 보유한 마지막 황태자 김수경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2024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선수들이 지명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LG 트윈스 신바람 야구의 상징 꾀돌이 류지현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꾀돌이 류지현 선수, 캐넌 김지현 선수와 더불어 신바람 삼성사로 불리었던 소영빈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71년 1월 2일에 태어난 소영빈 선수는 설린상업고등학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여 1994년 2차 6라운드에서 LG 트윈스에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은퇴하는 2006 시즌까지 13시즌 동안 LG 트윈스에서만 활약하며 원팀맨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LG 트윈스 소속이었지만 그가 활동한 시즌은 사실상 9시즌에 불과한데요. 이는 부상으로 날린 1998 시즌과 더불어 병역비리 사건으로 날린 1년, 그리고 입대로 인한 2년간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시즌 그는 157안타를 치며 LG 트윈스의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때 그가 기록한 157안타는 2017년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갱신하기 전까지 단일 시즌 신인 최대 안타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신기한 건 이후 그는 4년 연속으로 4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이 4홈런은 그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입니다. 1루수였음에도 그는 장타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고 5할 장타율을 넘긴 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997 시즌 후에 그는 완벽한 하락세였는데요. 1998 시즌 불의의 부상으로 시즌을 치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시즌까지 병역비리 사건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생긴 2년간의 공백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통산 성적도 평범했습니다. 비율 스탯이나 세이버 스탯도 그저 그랬는데요. 득점 생산력도 평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프로 데뷔 첫 해 그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는데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올스타에는 2번 선정되었는데요. 확실히 1루수 부문은 경쟁이 치열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홈런 타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신바람 삼총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1994년에 우승 반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영빈 선수는 정말 응답하라 1994를 외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2년 연속으로 그는 정경기 출장을 달성하며 리그 1위에 올랐는데요. 그 외에 리그 1위에 오른 경험은 없습니다. 그는 1996년 KBO 골든포토상 수상자인데요. 이외에 수상 내역은 없습니다. 90년대 당시 LG 트윈스 선수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들었는데요. 한두 시즌만 더 풀타임으로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적 스탯은 아쉬웠지만 비율 스탯 순위는 조금 더 높았는데요. 타율에선 2위에 올랐습니다. 그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선수는 신바람 삼총사 중 한 명일 줄 알았는데 적토마 이병규 선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신바람 삼총사 중에서는 그의 성적이나 수상 내역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1999년에 병역비리로 인해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를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성적이나 수상 내역 등을 떠나 그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은퇴 후 소용빈 선수는 지도자 생활과 해설위원 생활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KT 위즈 2군 수석 코치로 재직 중입니다. 소용빈 코치님 밑에서 훌륭한 선수가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빈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는 2022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전경기 출장 기록 덕분에 블링크에선 2점을 받으며 116위에 올랐습니다. 90년대는 상위권의 타자였기에 블링크에선 36점을 받으며 113위에 올랐습니다. 비율 스탯에서 점수를 확보했지만 명예전환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선 14점을 받으며 271위에 그쳤습니다. 리그에 남긴 임팩트와 수상 내역이 부족하여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15.5점을 기록하며 203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11.25를 기록하며 1루수 중에서 27위에 올랐습니다. 명예전당 통계와 통산 성적도 아쉽고 무엇보다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만큼 소영빈 선수를 명예전당에서 만나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소영빈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세이버 매트리스 덕분에 재평가받는 선수 심재학 선수의 명예전환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